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탐나한국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강에서는 탐나한국 기원으로 신인류의 탄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류의 기원.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다수가 생각하는 호모 사피엔스는 6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호모 사피엔스는 두개골 용량이 1200 내지 1300cc에 불과했고 체구도 작았으며 흑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언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열등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집단은 힘센 수컷이 무리내어 암컷을 모두 독차지하는 부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지능이 매우 낮아 원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화적 정체 현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개를 주식으로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유럽 지역에서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 용량은 1800에서 2000cc에 이를 정도로 컸습니다. 이들은 체격도 매우 컸고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 구사 능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10살 이전에 성대가 미발달하여 언어 구사 능력을 획득하지 못하고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어 일종의 자폐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인류의 우수한 능력을 지닌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구사 능력이 없어 집단적 자폐증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황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단은 또한 힘센 수컷이 무리내의 암컷을 모두 독차지하여 부계 공동체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언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원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화적 정체성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맘모스, 얼룩말, 들소들과 같이 거대한 초식동물을 사냥해서 얻은 고기를 주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물뼈도 부수어 골수까지 빼내어 먹을 정도로 육식에 강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13만 5천 년 전에 자작나무 수액을 끓여 창을 만드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집단적 자폐증과 부계 중심의 생활 습관 탓에 원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만 3,500년 전에 인도네시아 토바산에서 엄청난 화산 폭발을 계기로 화산재가 장기간 지구의 성층권을 뒤덮는 바람에 갑자기 엄청난 빙하기에 몰려들었습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이 무렵의 지구에는 기상재해가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태평양에 있었던 뮤 제국과 대서양에서는 아틀란티스가 지구 세차 운동 때문에 덮쳐온 기상재해가 발생하여 대륙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당시 지구에 닥쳐온 재해의 원인은 지구의 세차 운동에서 온 것입니다. 세차 운동이란 지구 중심에서 보면 지구 중력 회전축이 동북쪽으로 23.5도 기울어져 팽이처럼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주위를 자전하면서 태양의 구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북극성이 지구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지구는 23.5도에서부터 서서히 일어나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23.5도까지 기울어져 갑니다. 이때 직녀성이 지구가 쓰러지지 않게 잡아준다고 합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즉 항도 북극에서 북극성 쪽으로 쓰러지는 기간이 12,500년으로 보고 반대편에 있는 직녀선 쪽으로 쓰러지는 기간이 12,500년으로 예측됩니다. 도합 25,000년 동안 지구의 중력의 회전축은 지구 중심에서 보았을 때 동북쪽과 서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회전축의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지구가 뒤집혀져 천재지변이나 일어나 생물을 멸망하게 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말세나 종말론이 이 근거로 말하는 것이죠. 지구 중력의 회전축이 직녀성을 향하고 있었던 때에는 선천이라고 하고 북극성을 향하고 있었을 때는 후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지구 중력이 회전축이 북극성을 향하고 있는 후천의 시대인 것입니다. 지질학자에 따르면 빙하기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5도 이상을 내려갔다 합니다. 한반도의 경우 겨울이 연중 8월에서 9개월 동안 계속 되었을 정도로 영하 80도씨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한 전 지구에서 호모사피엔스는 사실상 멸종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말한 구석기 시대의 원시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인데 사실상 멸종하고 만 것입니다. 다만 유라시아 대륙에서 네안데르탈인 극히 일부만 살아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가 홍해를 건너 중동 예멘에 도착한 후 해안선으로 이어지는 물줄기를 따라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갔습니다. 이들이 각 지역의 원주민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동남아를 거쳐 중국, 한반도, 일본 열도를 도착하는 시기가 3만 내지 4만 년 전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아시아 남반계의 인류였습니다. 살아남아서 중앙아시아 바이카로까지 왔습니다. 여기 알타이 산맥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호모사피엔스였던 아만이 대서양 쪽에서 네안데르탈인으로 나만이 만나서 혼혈로 일어난 신인류가 탄생하였습니다. 즉 중앙아시아 데니소바 동굴에서 최초 신인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어머니 네안데르탈인 나반과 아버지 호모사피엔스 아만 사이에 최초 혼혈 인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손들은 체구가 큰 네안데르탈인의 어머니를 닮았고 또 어머니로부터 우수한 두뇌와 탁월한 신체적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였던 아버지로부터 언어 구상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로써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적 한계를 모두 극복한 신인류가 탄생하여 우수한 문명 사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아버지 아만께서 네안데르탈인 어머니 나반과 혼인하여 신혼을 차렸던 곳은 천하의 바이카로 아이사비였고 마고성에서 살았습니다. 천부를 받들어 지키며 선천을 계승하여 살았던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었습니다. 이들은 혼혈 자손의 최초 신인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유전자 분석에 의하면 신인류 호모사피엔스 유전자가 75%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25%를 받는 혼성 유전자로 밝혀졌습니다. 아만과 나반은 꿈의 천신상제님을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혼례를 올리고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기운을 받아 살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두 딸만 두었는데 궁이와 소이였습니다. 궁이와 소이는 남자가 없으므로 아만의 유전자를 받아서 궁이는 황궁과 청궁을 낳고 소이는 백소와 흑소를 낳았습니다. 이리하여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의 유전자 비율이 75대 25가 되었던 것입니다. 후세들은 이들의 세 할머니를 마고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궁이와 소이는 각각 2남 2녀를 낳아 4명의 하늘 여자와 4명의 하늘 남자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들은 흑요를 먹고 건강하게 자랐고 이들은 각각 서로 혼인하여 12상의 최초 신인류가 되었습니다. 이 12상이 12분국이 이뤘던 것입니다. 한편 지구는 환경 변화를 거듭하면서 수차례 빙하기를 걷게 되는데 빙하기는 해수면 높이가 최소한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동아시아 서해안에서 탐나까지 육지 땅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빙하기였던 18,000년 전에 서해안은 평평한 육지였지요. 탐나의 땅도 대륙을 연결하는 육지였던 것입니다.
고대 인류가 이동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식생과 기후에 따라 보다 우수한 삶의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하여 주로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안가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배천과 같은 유적들이 많이 발굴되는 것입니다. 탐나 지역은 당시 기후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신구석기인들의 가장 많이 모여 살았던 지역으로 대륙에서 대양으로 나가는 중요한 출입구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제주에서도 많이 출토되는 구석기 유적 문화 유적과 사람들의 발자국 등은 그 당시 살았던 흔적들이 이것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점차 높아져 서해안도 생겨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섬으로 고립되었습니다. 환인천재 황궁. 서기전 7197년에 환인 안팎연이 우주광명의 도를 계승하여 아버지의 도를 세우려 천산동방의 밝은 나라로 황국을 개국하고 천자광명 문화시대를 열었습니다. 안팎에는 하늘을 받들어 지상의 부권을 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주권자임을 뜻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풍요로웠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환인께서 천산에 머무르시며 도를 깨쳐 장생하니 몸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천신상제님 대행하여 널리 교화를 베풀어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돌을 부딪혀 불을 피워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쳤습니다. 모두 힘을 합해 열심히 일하니 굶주림과 추위가 저절로 사라져 무병장수 시대를 열었습니다. 황국은 초대 환인 안팎연에 이어서 2세 환인 혁서, 3세 환인 고실이, 4세 환인 주우양, 5세 환인 석재임, 6세 환인 구울리, 7세 환인 쥐리까지 3101년간 이어져 갔습니다. 황국은 9개 환족, 즉 12개 분국으로 나눠져 다스렸습니다. 12개 분국은 수밀리국, 선비국, 사나바국, 매구여국, 객현항국, 우르구국, 일군국, 구다청국, 구막항국, 양홍국, 비리국이었습니다. 환웅천왕의 배달국. 7세 환인 쥐리는 아들 거발한 환웅이 동방천안을 건지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자주 꾸니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이산과 태백산을 내려보시니 가히 제세이화 홍익인간할 만한 곳이라 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동방으로 떠나는 환웅 아들에게 천부와 인세 3개를 주어 무리 3,000명을 이끌고 가서 동방의 개척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환웅천왕은 태백산 마루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이곳에 신의 도시를 신실하고 서기 전 3897년 음력 10월 3일에 배달구구 나라를 열었습니다. 이때가 대륙은 요하 문명의 발달하여 지금부터 7, 8천년 전에는 홍산 문화가 꼽히는 가운데 배달국이 개천하였습니다.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두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는 지금 민주정부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같았습니다. 그 아래에 오가 제도를 두어 우가는 농사 곡식을 맡고 마가는 왕명 법률을 맡고 구가는 형벌 치안을 맡고 저가는 질병 보건을 맡고 양가는 선악 문화를 맡게 하였습니다. 인간 세상은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환웅은 신시배달국을 세우고 삼태극의 원리에서 나온 신시의 원리를 삼신철학으로 정리한 분이 환웅천왕이었습니다. 그는 일석삼극의 원리로 신시의 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교를 선포하면서 세상을 진리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 원리는 국가체계를 적용하여 화백, 시장, 인사 등의 세 축을 만들어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두 가지 나라 지표를 세웠습니다. 정치는 화백으로 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책임은 책화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화백은 100% 찬성을 조출하는 의회 제도입니다. 책화는 국가 재난을 당했을 때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임금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여 나라가 당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자신을 책화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선의 실현이며 덕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의 세상을 되돌아보면 전 세계의 통일할 것처럼 기승을 부리던 사회주의가 100년의 수명을 다하고 멸망했듯이 민주주의도 수명을 되어 멸망하는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세상에 나온 지 200년, 사회주의보다 100년이나 더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처럼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인류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주의 주장이 아니라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주의 주장이 세상의 제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폐단은 다수결에 있었습니다. 다수결은 분단을 낳고 전쟁과 끊임없는 다툼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신시배달국에는 다수결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100% 찬성으로 화백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100% 찬성이 도출될 때까지 불찬성에 대해 설득과 이해를 구하여 시행되었습니다. 100%가 될 때까지 단계별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동으로 불이익을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런 제재는 일시에 시장을 교란하여 국가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를 통하여 100% 찬성을 도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일어난 분쟁이나 반목 시비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달국은 천황 환웅께서 천하를 안정시키고 정하신 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수도는 처음에 신시였으나 14세 환웅 천황이 이르러 청구로 옮겨 나라를 1세 거발항으로부터 시작한 18세 환웅까지 1565년간 계속됐습니다. 1세 환웅 천황은 거발한이요, 2세 환웅 천황은 거불리 천황이요, 3세 환웅 천황은 우야고 천황이요, 4세 환웅은 모사라 천황이요, 5세 환웅은 태우이 천황이고, 6세 환웅은 다이발 천황이며, 7세 환웅은 거련 천황이고, 8세 환웅은 안부련 천황이고, 9세 환웅은 양운 천황이고, 10세 환웅은 갈고 천황이며, 11세 환웅은 거야발 천황이었습니다. 12세 환웅은 주무신 천황이고, 13세 환웅은 사와라 천황이고, 13세 천황은 자오지 천황, 일명 치우 천황이었고, 15세 천황은 치액특 천황이었고, 16세 환웅은 축다리 천황이었고, 17세 환웅은 혁다세 천황이었습니다. 18세 환웅은 거불단 천황이었습니다. 배달국은 요하 문명의 주요 홍산 문화로 전기에는 신석기 문화였으나 후기에는 정동기, 옥기, 석기에 혼용하는 사회였습니다. 초기 국가 단계로 발전하여 문명사회를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14세 자오지 천황은 일명 시우천황께서는 배달국 신시의 웅렬한 기상을 계승하여 백성과 함께 이들을 새롭게 펼치니 백성들이 만물의 원리를 스스로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우천황의 덕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지혜가 적합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역량이 온전히 갖추어지 않았음도 없었습니다. 이에 백성들과 더불어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고 호랑이처럼 늠름하고 황하와 북쪽까지 운구하여 안으로 군사를 용맹하게 훈련시키고 밖으로는 시국 변화를 관망하였습니다. 구리와 철로 투구를 만들어 쓰고 인공적으로 안개를 일으키며
광석을 캐고 철을 주조하여 기계인 구치를 제작하여 사용하므로 쉽게 철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니 천하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시우 천황은 백수산 신시에 서방을 개척하여 청구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더구나 중국 문명의 발상지인 탕록에서 중국과 함께 현원과의 10년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고 황제 현원을 무릎 꿇리고 황복을 받아 제후로 삼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싸워도 패하지 않은 매우 용감하고 대단한 천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묘족은 지금도 시조를 모시고 있을 정도입니다. 18세 환웅 시대의 당군 왕금은 아버지 18세 환웅 거불당과 어머니 웅조광의 딸 사이에서 서기전 2371년 신묘년 5월 2일에 탄생하였습니다. 왕금은 매우 영민하고 지혜가 출중하여 14살부터 애가때 그 나라 대읍국에서 비황으로 되어 24년간 국사를 맡아 다스렸습니다. 왕금이 38세가 되던 서기전 2333년에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담나의 탄생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